자, 우리가 이제 3.1 운동을 하였고요. 3.1 운동 이후에 거의 즉각적으로 임시정부 수립으로 들어갑니다. 임시정부 수립이 사실상 4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고요. 3.1 운동 이후에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사실상 즉각적인 반응.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이제 무조건 무슨 주의다? 민주주의다. 누가 주인되는,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무조건 한다 라는 걸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의회가 연해져 있었어요. 요거 전에 여러분, 요거 전에 대한 광복군 정부가 있었어요. 대한 광복군 정부,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를 할 수 있는 대한 광복군 정부가 있었고, 그것이 대한 국민의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에 있었고, 한성정부가 서울에 있었어요. 요 세 가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렇게 놔둘 순 없잖아요. 이거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연해주는 뭐가 유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무력 투쟁하기 유력하죠.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많은 무장단체들과 협력하여 무력 투쟁하기에 유리한 지점이 있죠. 상하이는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여러 나라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교 활동하기 좋죠. 서울은요. 사실 서울에 이제 임시정부를 세워서 활동한다는 건 좀 힘든 부분이 많죠. 아무래도 일본의 견제가 있을 거지만, 하지만 뭐는 좋아요. 명분은 좋은 거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명분상의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통일을 하는데 상하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는데 어디에다 두냐? 상하이에다 둡니다. 그리고 1919년 9월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뭐랄까 임시 헌장 같은 거 나와서 이렇게 나라를 만들 거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 거라는 이미 합의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직 구성이 되는 건데, 상하이에 이제 1919년 9월에 이제 형성이 되는데, 상하이 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무슨 노선으로, 외교 노선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것에 이제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민주공화제 하겠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자,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 열강과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소통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승만 대통령 뽑고, 국무총리로는 이동희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정원, 국무원, 법원 이런 걸 만들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의정원은 오늘날 국회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초기 활동을 한번 봅시다. 초기 활동으로는 연통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통제. 그래서 국내 비밀 조직이고, 그리고 교통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통신기관,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었다. 연통제랑 교통국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비밀 조직을 만들었고, 이들을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교통국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독립운동 자금 마련으로 독립공채하고 의연금 모금이 있습니다. 독립공채는 이제 독립하면 갚아줄게 라는 거고, 의연금은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거겠죠. 그 다음 독립신문을 발간한다. 요게 좀 중요한데, 독립협회의 독립신문과 다른 겁니다.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외교 활동에 주력하게 되는데, 구미위원부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미는 구미일까요? 우리가 사는 구미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구는 유럽, 미는 미국.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소통할 수 있는 위원부. 당연히 여기 위원장이 누구였겠어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되겠죠. 자, 문제는 교통국하고 연통제가 일제의해서 그러니까 일제의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일제한테 들키게 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외교 노선으로 과연 독립이 가능하냐에 대한 무장투쟁론자들의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사회주의하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어떤 갈등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뜻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많은 어떤 독립운동가로부터 불만 내지는 분노를 사게 했던 사건이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당시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UC라는 게 있었어요. UC.
UC, UN 말고 UC. 이 UC에서 UC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연맹인데 오늘 유엔과 같은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조선인들은 너무 일제 탄압하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 뭐예요?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대신 통치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위임 통치예요. 물론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우리가 독립을 했을 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유시의 어떤 위임 통치를 통해서 이걸 넘어가야 된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많은 독립운동가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에 우리가 독립이 필요한데 왜 이걸 유씨한테 위임을 요구했냐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교론 전체에 대한 어떤 불만을 번지게 돼요, 이게. 그래서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가 되고 1923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그죠? 4년 사이에 국민대표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바꿔서 가자 하는 개조파, 아니다 새로 만들어서 가자 하는 창조파인데 결국엔 다 떠나요. 개조파와 창조파가 싸워서 결국 다 떠나고 사실상 김구 선생님 중심의 체제로 이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 체제를 이제 개편해서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 체제로 가면서 이동영 김구 선생님 체제가 되는데 사실상 김구 선생님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한동안 김구 선생님 중심의 어떤 세력으로 전환되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식민지 지배 국가, 식민지를 받고 있는 나라가 이런 임시정부를 그렇게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립과정, 통치,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좀 체크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